네, 안녕하세요. 박동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High Performance Large Scale Image Recognition Without Normalization으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정교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넷 분류에서 높은 성능을 냈으며 영국의 딥마인드 팀에서 21년 발표한 논문입니다. 본 발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신 저희 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표 내용으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자가 주장하는 배치 정교화 방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배치 정교화를 없애기 위한 기존의 방법들과 한계, 본 논문은 또 어떠한 방법을 제안을 했고 실험 결과, 그리고 본 논문에 관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EfficientNet, 가장 최근의 모델보다 이제 8배 이상의 학습 속도를 개선하였고, 이미지넷 탑 1 애큐러시 기준으로 86.5%,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했을 경우 89.2%의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그 이미지넷 기준으로 랭킹 3위에 랭크되어 있고, 사실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EfficientNet에 비해서 성능은 비슷하지만 학습 속도를 대폭 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성능을 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먼저 배치 정교화를 사용했을 때 저자들이 겪었던 단점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배치 정교화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데이터의 배치를 취한다는 것은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표본이 분산을 가지게 되면은 레이어를 통과할수록 분산이 새로운 분포가 발생을 하게 되고, 레이어가 여기에 분포에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코베리언트 시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치의 평균을 취하고 배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평균 제로, 분산 1을 만들어주고,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정교화를 취해주고 스케일과 시프트 베리어블을 곱해주고 더해줘서 이 곱해주고 더한 값을 네트워크 입력 값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지수 이동 평균과 지수 이동 분산을 계속 학습하는 동안에 구해주고 메모리에 저장해 놨다가 추론할 때 이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추론할 때 이 값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전체 모집단에서 구한 통계 값으로 정교화를 해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배치 정교화의 효과는 다운스케일 레지듀얼 브랜치를 다운스케일하고 정교화 효과, 그 다음에 미시프트를 제거를 하는 효과,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가 커도 학습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배치 정교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현재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자가 배치 정교화를 사용해보니 자기들이 발견한 단점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계산이 많이 들어간다. 아까 보셨듯이 정교화를 하기 위해서 평균과 분산을 따로 구해놔야 되고 통계값들을 많이 계산을 해놔야 되고 메모리가 많이 쓰입니다. 그 외에도 학습과 추론할 때 아까 동작이 달랐었고요. 그리고 미니 배치의 독립성을 깨트린다. 이 말은 배치의 통계값을 가지고 정교화를 하는 것을 배치의 독립성을 깨트린다라고 저자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단점인지 장점인지는 저희가 많이 토론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저자는 이거를 단점으로 봤습니다. 배치의 독립성을 깨트린다. 그 외에도 배치 정교화가 가지는 단점, 저자가 얘기하기를 이제 큰 러닝레이트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지만은 이것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배치를 크게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자기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 분산 학습에서는 배치 정교화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분 설명한 거를 잠깐 들고 와보면, 이렇게 데이터 전체 한 해 폭을 분산을 학습하게 되면은 학습에서 한 결과를 합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각각 분산된 값의 통계값으로 이제 배치 정교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배치 정교화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구한 평균값으로 추론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분산을 시키게 되면은 이 통계값이 실제 배치 정교화가 돌아가는 그 통계값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구현 에러가 자기들이 해봤을 때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저자들은 이 배치 정교화가 학습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정교화를 없애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를, 어떠한 방법들을 제안했는지, 과거에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 논문은 이 저자들의 바로 직전 논문이기도 한데, 이 저자들 봤을 때 네트워크 깊이가 깊어질수록 레지듀얼 브랜치의 분산이 커진다는 것을 자기들이 확인을 했고, 그리고 배치 정교화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 레지듀얼 브랜치의 분산이 이렇게 감소를 하더라. 그렇다면은 정교화를 적용하면은 레지듀얼 브랜치의 분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그대로 만들어 준다면은 배치 정교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가정을 한 것이죠. 저희 여기 팀들이. 그렇게 해서 그해 또 같은 팀에서 발표한 논문이 이것을 이제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레지듀얼 브랜치에서 배치 정교화 부분을 빼주고 이제 분산을 같이 가져가 주면서 분산을 아까 커지지 않고 이제 그대로 유지되게끔 하면서 분산을 줄여주는 이 알파 값을 작게 잡아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화를 사용하지 않는 레즈넷이라고 해서 NF 레즈넷이라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정교화를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로는 뭐 웨이트 스탠더디션, 가중치를 정교해주는 방법, 혹은 익히 아시듯이 드랍아웃 혹은 스토캐스틱 뎁스, 이러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정교화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들은 배치 사이즈가 1000단위 때까지는 효과가 있지만은 이제 4000단위로 커지게 되면은 성능이 되려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레디언트 클리핑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레디언트 클리핑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RNN 계열의 모델 학습에서 널리 쓰이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가파를 때 합리적인 경사 하강이 이루어질수록 그레디언트를 이제 말 그대로 잘라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정 스레스홀드 이상 값이 넘어가지 않게끔 튜닝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저자들은 이제 이 하이퍼 파라미터인 스레스홀드를 튜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레디언트 클리핑을 이용하면은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해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가지고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게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클리핑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가중치 놈분의 그레디언트 놈의 비율이 학습의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영감을 받아서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됐는데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 학습하는 과정을 이제 웨이트 델타를 로스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한데, 이것을 이제 웨이트 놈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요것을 하나의 학습의 단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그레디언트 놈을 어댑티브하게 가져가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요. 이 가중치 놈은 이제 0으로 나눠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입실론을 둬서 이거보다 0이 되지 않게끔 0으로 나눠주지 않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제시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신 것처럼 기존의 NF 레지넷은 배치 사이즈를 크게 가져가면은 성능이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는데, 자기들이 제안하는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클리핑을 사용하게 되면은 배치 사이즈가 4000 단위가 넘어가도 그 정확도가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스레스홀드인 람다 값은 배치 사이즈가 클 때 0.01 값을 가져야지 학습이 제대로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모델에 관한 여기 저자들이 제안하는 패밀리 모델이고, 학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표기를 하고, 여기 그 GitHub에 이제 코드 학습된 가중치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을 내리면은 배치 정교화를 사용하지 않고도 큰 배치 사이즈로 학습이 가능한 최초의 모델이다라고 제안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정을 없앴기 때문에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클리핑 기법을 적용한 패밀리 모델을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제안한 방식이 파인 튜닝을 했을 때 되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문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딥마인드 팀에서 이 팀은 이제 정교화를 없이 학습하는 방법으로 관해서 여러 논문을 출간한 팀이더라고요. 왜 이제 이런 연구 주제를 잡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자기들이 빠르게 학습을 해서 모델을 검증하고 싶은데, 이제 배치 정교화가 학습을 빨리 하는데 걸림돌이 되더라. 그래서 이 정교화 없이 학습을 하고 싶어서 정교화를 없앴더니 배치 사이즈가 크니까 되려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키우면서도 학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고 계속 이제 논문을 제출해왔던 팀이고, 그러한 여러 아이디어 중에 이 논문이 하나이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제 말이 좀 빨랐던 것 같은데.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클리핑 부분에서요. 네. 이제 저런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클리핑이 나온 이유가 앞에서 이제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그런 그 베리언스가 커지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니까 뎁스가 깊어질수록 베리언스가 커지기 때문이다라는 이유 때문인가요? 그거는 이제 정교화 방식의 이제 단점인 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타겟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그 연결고리가 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에서 그럼 논문에서 약간 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단점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고, 네네네. 그리고 그 단점을 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클리핑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쓰여진 논문 아닌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그레디언트의 그 뎁스가 깊어질수록 베리언스가 커지는 거를 이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클리핑이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이제 못 따라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아,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할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배치 정교화가 레지듀얼 브랜치의 분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것을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자들이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거고, 요 제시한 방법이 그 똑같은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은 논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 그런데 예, 예.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레지듀얼 브랜치의 베리언스가 크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저는 안 와닿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크다라는 것이 그 아니라 이제 레지듀얼 브랜치가 그 레지듀얼 블록에서 나오는 그 브랜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거의 베리언스가 크다라는 말은 그러면은 이제 레이어마다 레이어의 값들이 크다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각각의 레이어 안에 있는 각각 값들의 그 분포가 어떤 미니 배치에서나 아니면 어떤 그 풀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서나 그런 분포 자체가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첫 번째 레이어에서 분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네. 분산이 레이어가 넘어갈수록 중첩이 되게 되면은 그 값이 범위가 점점 더 커지게 되잖아요. 분산의 값이 범위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첫 번째 레이어에서 네. 그 레이어 전체의 민과 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네. 네, 그런 분산이 이제 뎁스가 깊어지면서 점점 더 커진다. 네네네. 아, 그렇죠.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더라, 배치 정교화가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여기 저자들은. 그럼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그런 이제 각 레이어의 베리언스를 줄여줬는데, 네. 그거에 이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클리핑은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대신에 그 분산을 줄여준다라는 결론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클리핑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거기에 대해서 매번 이제 민과 베리언스를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매번 레이어에 대해서. 네네네. 그런 걸 학습을 하니까 어떻게 이제 없는 거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클리핑이 어떻게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지는 요식만으로는 지금 저는 좀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 같은 생각이 있고, 이 팀에서 이제 이때 발표한 논문이 자기들이 생각한 가정이,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맞았다라는 거고, 똑같은 팀에서 또 발표를 한 것이 이제 레지럴 브랜치 분산을 감소시켜주는 방법을 해보니까 배치연기와 효과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같은 팀에서 발표를 한 건데, 사실 이게 그 같은 맥락인지에 관해서는 논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자기들이 생각한 가정을 똑같이 가지고 논문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NF 레지넨트 그거 자체가, 그러면 NF 레지넨트에서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논 노멀라이제이션이 네. 있는 건가요? NF 레지넨트에도? 그러니까 그 배치놈 대신에 다른 그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을 적용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러면은 그냥 NF넷 말고 그냥 레지넷에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클리핑을 적용했다 이런 내용은 없나요, 논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클리핑에 대해서 좋아지는 방법인 건지 아니면은 NF넷과 AGC를 동시에 적용을 해야 좋아지는 동시에 방법인지. 적용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NF넷만 썼을 때 성능이 좋아지는 건 이제 이전 논문에서 확인을 했을 거예요. 했으니까 논문으로 나왔겠죠? 네네. 근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방법에 AGC를 더한, 그냥 노멀 레지넷에 AGC를 더한 방법도 어떤 성능 증가에 효과가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은 논문에 설명한 부분은 없나요? 좋은 질문이시고 그런 부분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건 이제 NF넷과 AGC를 동시에 적용했더니 이제 보통 배치놈을 적용을 한 것보다 배치놈 적용을 안 했는데 훨씬 좋아지더라. 네네네. 라는 결론인 거고. 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배치놈을 어쨌든 이 논문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게 배치놈을 대신하여 이제 뭔가 다른 방법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발표 초반 부분에서 배치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네, 뭐 그 중에서 뭐 코베리에이트 쉬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안 된다, 뭐 된다, 뭐 약간 이런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건너뛰더라도 이제 배치놈이 다른 장점들도 있는데, 지금 이 논문에서는 오직 이제 로스의 랜드스케이프를 스무스하게 해준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한 것인가요? 뭔가 지금 그레디언트 네, 그레디언트가 익스플로딩 하지 않게만 약간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본 논문에서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배치 정교화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이제 여러 팀마다 이제 의견이 갈리고, 해당 팀에서는 말씀하신 그 부분을 초점을 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장점은 일단 보진 않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